그래. 오늘은 화학 반응의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이 3학년 1단원이 화학 파트야. 그래서 지금 화학 파트에서 화학 반응의 규칙성,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오늘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배울 거야. 자,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라부아지에 들어봤죠? 이 라부아지에가 우리가 이제 33종의 원소를 이기라고 실험으로써 물분해 실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요, 물이 원소가 아님을 밝혀냈던 그 양반이잖아. 그러니까 많은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 있어 가지고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항상 같다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 중에 하나. 자, 별표 한번. 반응물의 총 질량과 그 다음에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반응 전에 물질이 있고 반응 후에 물질이 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이 변하는 거지.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데, 근데 물질은 변했는데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은 같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걸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성립하겠어? 그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밑줄 쳐놨고,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야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질량 보존의 법칙은요,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나 모두 성립이 돼요. 왜 그러겠어?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원자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 중에서 어떤 게 이제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들인지, 뭐 물론 다 성립해. 다 성립하는데 그 예시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야. 첫 번째가 앙금 생성 반응, 기억나니? 이 앙금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앙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투명했는데 뭔가 녹지 않고 가라앉는 걸 앙금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보시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인데 이 염화나트륨 수용액,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인 게 염화나트륨 수용액이잖아. 그런데 얘는 투명해. 염화나트륨을 녹였을 때 투명해. 그리고 질산은 수용액 투명해. 근데 얘네들을 섞어. 그러면 기억나? 염화은 앙금 형성되는 거. 하얀 가루가 막 생기는데 이게 염화은 앙금이야. 자, 얘네들을 섞었어. 얘네들을 섞어서 하얀 가루가 막 생기는데 왠지 더 무거워 보이네. 고체가 생겼으니까. 하지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의 변화를 보면 질량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금 생성 반응은 뚜껑을 열어놔도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의 변화가 없음을 얘기해요. 여러 가지 앙금들 기억해 놓는 거, 탄산, 칼슘, 아이오딘이나 황산 발음 이거 다 앙금이었죠. 기억하고 계셔야 돼. 계속 나올 거야, 이것도.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화학 변화에서도 질량 보존이 성립하지만 물리 변화에서도 질량 보존이 성립이 돼요. 야, 물리 변화가 일어나도요. 설탕 50g과 물 50g 섞잖아? 설탕물은 100g 돼. 그러니까 물리 변화가 일어나도 원자 자체는 안 변하거든. 그러니까 물리 변화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 2,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빨리 문제 풀어. 자, 잠시 멈추고 문제 푸세요. 자, 풀었니? 자, 다 풀었니? 잠시 멈추고 문제 좀 풀어줘. 잠시 멈추고 문제 풀어주고. 자, 그러면 답 맞춰보자. 됐니? 자, 1번에는 뭐예요? O, X, O죠.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철량이 같다.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요. 물리 변화에서도 성립이 돼요. 그리고 앙금 생성 반응에서 성립이 돼요. 그렇죠? OXO. 자, 그 다음 2번은 뭐예요?
그럼 왜 이게 질량 보증이 성립하는 이유는 바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원자는 안 변해요. 원자 자체는. 자, 그리고 3번은요. 자, 두 종익을 섞기 전과 전후의 질량은 어떻다? 같다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니까. 됐죠? 자, 이번에는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 발생에서의 질량 변화 보자.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다라는 거야. 이 기체 반응, 발생 반응이야. 기체가 발생하는 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기체가 발생했대. 여기 지금 탄산, 칼슘과 묽은 염산 나와 있는데 따로따로 있었잖아, 지금. 그죠?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걸 섞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야. 자, 이게 뚜껑이 지금 닫혀있죠? 여기도 닫혀있죠? 자,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가 섞었어. 그리고 나서도 뚜껑이 여전히 닫혀있어. 근데 질량은 변화가 없는 거니. 그래서 닫힌 상태에서는 질량의 변화가 없었어. 근데 이거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가잖아. 얘가 빠져나가면은 이산화탄소 빠져나간 만큼 질량이 감소하겠지. 그래서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감소하는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야. 하지만 날아가는 기체까지 전부 다 합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질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1단원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많이 보셔야 돼. 네, 옆에 봐봐.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 자, 이 금속이죠. 금속과 염산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해. 금속과 염산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해. 자, 이것도 기억해줘.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요, 물과 산소로 나뉘어지게 돼요. 산소기체 발생한 거.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베이킹 파우더인데, 이거 가열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해요. 이런 식으로 기체 발생하는 게 누군지 좀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됐니?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인데, 자,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태우는 거죠. 산소와 급격히 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나무를 연소시켰다, 강철솜을 연소시켰다, 맨날 이 두 개가 나오는데, 나무를 태우면 어떻게 돼요? 재가 남잖아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재만 남아. 그러면 열린 상태에서는 날아가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야. 자, 날아가는 기체들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는 걸로 보여. 근데 반응할 산소까지 전부 다, 날아갈 수 있는 기체까지 전부 다 막아놓은 닫힌 용기 안에서는 질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강철솜 같은 경우에는 철이야, 철. 자, 철을 가열했어. 그럼 누구랑 결합해? 산소랑 결합을 한단 말이야.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 철과 산소가 결합해서 뭐가 되느냐? 산화철이 되네. 그러니까 철에다가 산소가 더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산소가 결합하는 만큼 질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질량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것처럼 보여. 근데 반응할 산소까지 모두 다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계산을 하면은 질량엔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결국에 이거의 결론은 전부 다 뭐야? 자, 여기 위쪽에 있는 기체가 발생하는 질량 변화도 그렇고요. 그 다음 밑에 연소 반응에서도 그렇고요. 전부 다 반응을 하고 날 때, 반응 전과 후에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의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문제는 뭐 나오겠어? 열린 상태 나오겠지. 기체 발생이 되는 실험에서는요, 열려있는 상태가 되면 질량이 감소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연소 반응에서는요, 나무와 같이 태워서 이렇게 재가 남는 애들은 뭐가 돼? 질량이 감소하는 걸로 보이겠지. 하지만 철이나 마그네슘이나 구리와 같은 이런 금속들 같은 경우에는요, 산화구리, 산화철, 산화마그네슘과 같이 산화, 즉 산소랑 결합을 하게 돼. 그만큼 산소랑 결합하는 만큼 질량이 증가를 해요. 이게 지금 질량이 변하는 거는 언제야? 열린 용기에서야. 닫힌 용기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이거 보고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 안 해요? 그러면 안 돼. 질량 보존의 법칙은 다 성립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열린 용기에서 금속이 연소해가지고 철구리, 마그네슘 전부 다 하면은요, 질량이 증가해요. 산소가 결합하는 만큼 질량이 증가해요. 이렇게도 실험을 해요. 똑같이 이제 수평 맞춰놓은 강철솜 이렇게 매달아 놓고요.
한쪽만 가열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 처리되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됐죠? 좋아. 자, 그럼 이제 옆에 또 1, 2, 1, 2, 3 문제해 볼 수 있도록 하자. 알겠죠? 문제 푸세요. 잠시 멈추고 문제 풀어주세요. 자, 다 풀었으면 이제 채점하자. 1번 보자. 여기 탄산칼슘과 묽은연산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 맞아요.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이래요. 자,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가가 더 크냐? 아니지. 지금 다 뚜껑 닫혀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똑같죠? 그래서 얘는 X. 자, 3번에는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야. 다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 얘랑 요거 더한 값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빼주면은 44 나오겠죠. 그 다음 1번에는 자,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그쵸? 화학 반응이잖아요. 새로운 물질이 형성돼요. 열린 공간에서 질량이 감소해야지. 나무에 연소시키면 질량 감소해야지. 닫힌 공간에서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맞죠. 자, 21g을 가열했더니 27g의 산화 처리됐대. 산소 몇 그램 붙었겠니? 그럼 그쵸? 6g 붙었겠죠. 자, 종이를 연소시켜서 열린 용기에서 이렇게 물어봐. 열린 용기를 항상 많이 물어봐. 왜냐면은 닫힌 용기는 어차피 똑같거든. 자, 열린 용기에서 얘는 감소, 그죠? 재가 남았으니까. 얘는 금속이죠? 금속 가열해서 산화됐으니까 산소가 결합하는 만큼 증가하죠. 증가. 그 다음 강철섬 연결시켜서 산화 처리됐다. 이것도 증가죠. 됐죠? 오케이. 솔직히 질량 보존의 법칙은 쉬워. 질량 보존의 법칙은 쉬운데 그 뭐가 좀 어렵냐면 지금 나오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조금 어려워. 자, 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하면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일정한 성분비, 이름에서 딱 나와. 일정한 성분비야. 그러니까 어떤 성분비냐? 여기 밑줄 쳐. 화합물을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소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것. 일정한 질량의 비율이 성립하는구나를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됩니다. 왜 성립할까? 왜 성립하느냐? 얘네들이 화합물을 만들 때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해줘요. 자, 예를 들어서 H2O, 물이잖아요. 물은 어떻게 결합을 해? H 2개랑 O 1개랑 이렇게만 결합을 해. H 2개랑 O 1개랑만. 그래서 H2O죠. 암모니아는 뭐였니? NH3였죠. N 1개와 H 3개. 과산화수소는요? H2O2죠. 이산화탄소는 CO2고요. 자, 이렇게
그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 때 성분 원소들끼리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한단 말이야. 개수비로 일정하게 결합을 하다 보니까 뭐가 똑같냐? 질량비도 일정해지는 거예요. 질량비도. 왜 그러냐면 이 한 원자들 사이의 질량비가 봐봐.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16이야. 그러니까 수소가 1g이라면 산소는 16배 더 큰 16g이라 그 얘기하는 거야. 질소와 수소는 한 개당의 원자의 질량비가 14대 1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수소 한 개와 질소 한 개가 수소 한 개가 1g이면 질소 한 개는 14g이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한 개당, 여기서의 말하는 원자의 질량비는 한 개당이야. 수소 한 개와 산소 한 개의 질량비가 1대 16이야. 질소와 수소 한 개씩의 질량비는 14대 1, 수소와 산소가 1대 16, 탄소와 산소는 12대 16이야. 자, 이거 각각 원자들 한 개당의 질량비야. 자, 그러면 보시면 H2O는요, 수소가 2개 있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 이게 물을 구성하는 수소의 질량이야. 산소는 1개 있죠? 1개 곱하기 16.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2대 16, 즉 1대 8의 질량 비율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1대 8. 과산화수소 볼게요. 야, 봐봐. 얘가 지금 두 개잖아, 개수비가. 그러니까 요거 한 개 있는 거지? 1대 1이잖아, 질량비를. 1대 1의 비율로 결합하는 거 아니야. 뭐, 2개 해도 돼. 여기 2 곱하기 1, 2 곱하기 16 했잖아. 그래도 1대 16이잖아. 그죠? 얘는 1대 8이고 얘는 1대 16이야. 얘는 H2O고 얘는 H2O2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소 한 개가 1이고 산소 한 개가 16이라면 얘가 수소가 2개 있으니까 2, 산소 한 개 있으니까 16, 그래서 1대 8. 얘는 어차피 2개 있으니까 2, 32, 그래서 1대 16. 그쵸? 이게 질량비야. 질량비가 이렇게 일정해. 하나의 화합물을 만드는. 암모니아 보세요. 질소가 14고 수소가 1인데 수소가 몇 개 있어? 3개 있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4대 3의 질량비를 가져요. 이산화탄소는요. 얘가 12, 16이니까 12대 16. 저기 16이 2개 있죠. 그죠? 자, 그래서 1 곱하기 12대 2 곱하기 16이야. 그래서 3대 8이야. 질량비가. 이해돼? 탄소 3g과 산소 8g이 결합해야지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물은요. 수소 1g과 산소 8g이 결합해야지 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니까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요. 화합물에서만 성립해요. 왜냐면 결합해야지 나타나니까. 혼합물과 같이 섞이는 애들에서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죠? 오케이. 자, 개수비와 질량비의 관계 나와 있는데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은 질량이 같고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질량이 다르다. 따라서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하면 질량비도 일정하다. 그러니까 개수비가 일정하게 되면 질량비도 일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실험이 바로 이거야. 볼트 너트 실험. 봐봐. 볼트 한 개랑 너트 2개를 꼈죠. 그랬더니 B 하나에 N 2개씩 낀 이런 화합물이 되는 거야. BN2라고. 자, 이렇게 결합을 해서 BN2를 만들었는데 볼트가 10개 있어. 이게 10개 있으면 너트는 원래 몇 개 있어요? 20개 있어야 되겠지? 이거 하나에 이거 2개씩 끼니까. 근데 16개 있대요. 그렇다면 얘는 몇 개만 필요해? 그치, 8개만 필요하지. 그래서 총 만들 수 있는 게 1대2로 결합하니까 총 만들 수 있는 거는 BN2는 8개만 만들 수 있고 B가 2개 남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B가 15개 있고 N이 40개 있대요. 그럼 얘는 40개니까 이거 2개씩 결합하면 20개 만들 수 있네요. 근데 이게 20개가 안 되지. 15값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15개면 N은 몇 개 필요해? 30개만 필요하면 되지.
10개는 반응하지 않고 남은 거야.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잖아. 계수비로. 그러니까 질량 비율도 일정한 거야. 일정 성분 법칙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남는 애들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인 거야. 알겠죠? 자, 이 산화구리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 산화구리는 구리를 가열했더니 산소랑 결합돼서 산화구리가 됐어요. 구리는요, 뭐예요? 검은색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근데 산화구리는 검은색이야. 그래서 붉은색 구리를 계속 가열하다 보면 검은색 산화구리가 돼. 근데 실험을 해봤는데 구리 4g을 가열하면요, 신나게 가열해가지고 검게 되면 5g만 나와, 산화구리가. 그 다음, 여기죠. 그래서 구리와 산화구리 질량분은 4g 가열했더니 이거 다 태우고 나니까 5g 된대. 8g 가열했더니 다 태우고 나니까 10g 된대. 10g 가열했더니 다 태우고 나니까 15g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얘를 8g을 가열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10g 됐어요. 그럼 산소가 몇 g 붙었어? 2g. 얘가 12g을 가열했어요. 그랬더니 산화구리가 15g 나왔어요. 몇 g 산소가 붙었어요? 3g. 봐봐. 4대 1대 5죠. 반응하는 산소와 구리의 질량 비율이 항상 4대 1로 일정하다라는 그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비율이 일정하다. 오케이? 자, 산화마그네슘도 마찬가지야. 산화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산화마그네슘도 보시게 되면 여기 마그네슘과 산소를 결합했어요. 그래서 산화마그네슘이 되는데 산화마그네슘은 항상 몇 대 몇이야? 3대 2대 5. 그러니까 마그네슘과 산소가 항상 3대 2의 비율로 결합을 해요. 자, 이렇게 화합물을 만들 때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옆에 몇 페이지야? 27쪽 문제 또 해보자.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문제 풀이 해주세요. 잠시 멈춰줘. 자, 다 했죠? 자, 우리 채점 해볼까요? 어디 보자. 자, 먼저 1번 해보자. 아이고, 보자. 1번에 X55. 그죠? 일정선분배 부식은 혼합물에선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X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아요. 자, 이번에는 보세요. 여기 지금 한 개의 상대적 질량비라고 나와 있잖아. 원자 한 개가 수소가 1이면 산소는 16이다. 근데 여기 지금 수소가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1, 2개 곱하기 질량 1대 산소 한 개 있죠? 1 곱하기 16, 1개 곱하기 질량 16. 그래서 2대 16, 즉 1대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대 8의 질량비가 같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볼트 2개, 너트 7개를 가지고 BN3를 만든대요. 오케이? 야, 볼트가 2개 있으면 너트는 몇 개만 필요하다는 얘기야? 6개 필요하다는 얘기죠. 너트 1개 남겠네? BN3는 몇 개 만들어? 2개 만들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1번에 자, 요거 그래프 잘 봐. 구리가 산소의 질량비 몇 대면 4대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0g 있대요. 산소 몇 g 필요해? 이게 20g 있으면 산소는 5g 필요하겠죠? 5배니까. 그죠? 그래서 5g. 구리가 24g 있대. 그럼 산소 몇 g 필요하겠어? 4대 1이니까 6g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산화구리 몇 g 나오겠어요? 30g 나오겠죠? 그래서 30g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4대 1대 5의 질량비를 항상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 어렵죠? 기체 반응의 법칙은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우리 다음 주에 할게. 기체 반응의 법칙은 다음 주에 할게. 왜냐면 여기 일정 성분비의 법칙까지 문제 위주로 또 풀이 위주로 가야 되니까 기체 반응의 법칙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봅시다. 아이고야.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요.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 이 앙금 생성 반응이죠. 앙금 생성 반응. 여기 지금 염화나트륨, 질산은, 수용액, 그 두 개의 병에 각각에 담겨 있잖아. 이렇게 여기 잘 봐. 자, 그 상태에서 이 둘을 섞었더니 어떻게 돼? 한쪽에 막 뿌옇게 되는 거 보이지? 앙금이 되는 거야. 앙금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근데 질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질량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질량의 변화가 없네요. 자, 요거는 뭐예요? 뚜껑이 닫혀있는 상태죠.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얘 이제 기억을 좀 해줘. 탄산칼슘에 묽은 염산 부으면 이 탄산칼슘으로 안 나오고 이제 계란 껍질로 나올 수도 있어요. 계란 껍질이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럼 무슨 기체 발생한다 그랬니?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뚜껑 닫혀 있으니까 질량의 변화가 없네요. 그러니까 앙금 생성 반응이나 기체 발생 반응이나 반응 전후의 총 질량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일정하다. 무슨 법칙이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요. 산화구리 도가니는 그냥 사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에다가 구릿가루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가열을 하는 거야. 자, 가열을 하게 되면 이제 붉은색 구릿가루가 검은색으로 바뀌게 돼요. 시꺼멓게 바뀌었을 때의 질량을 비교하는 거지. 오케이? 자, 0.4g 했더니 시꺼멓게 되고 나서 0.5g 됐어요. 0.8g 했더니 시꺼멓게 되고 나서 1.0g 됐어. 그러니까 이 증가한 질량만큼 누가 결합하는 거야? 산소가 결합하는 거잖아. 그 산소의 질량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계속 비율이 몇 대 몇이야? 구리 대 산소의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계속 나와? 4대 1로 나오는 거야. 구리 대 산소의 질량비가 항상 4대 1로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물 합성 반응에서 질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좀 잘 봐야 돼.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수소랑 산소랑 결합을 해서 물이 되는 거죠. 그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8이라고. 그럼 물은 몇 나와? 1대 8 대 9가 나와야 되겠지. 자, 봐봐. 여기 지금 실험하는 건데 수소 1g하고 산소 10g이 있었어. 근데 남는 기체가 있대. 항상 반응을 할 때 남는 기체가 있으면 빼고 생각하셔야 돼. 산소 2가 남았대. 그럼 산소 8만 반응한 거야. 남는 게 없네요. 2, 16 다 반응에 참여했다는 얘기지. 수소 1이 남았대요. 그럼 이거는 2만 반응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다 몇 대 몇 대면 1대 8로 결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앙금 생성 실험인데요. 우리 아이오딘화 칼륨하고 질산납하고 결합을 했어. 앙금이 형성됐네. 어떤 앙금이냐? 어떤 앙금? 아이오딘화 납앙금이 형성이 돼요. 자, 아이오딘화 납앙금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좀 어려워. 잘 봐. 크기가 같은 6개의 시험관에 10%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6ml씩 넣어요. 오케이? 6ml씩 넣는 거예요. 전부 다 6씩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질산납 수용액을 0, 2, 4, 6, 8, 10 이렇게 집어넣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둘이 반응을 했으면 뭐가 생겨? 아이오딘화 납 앙금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앙금 이렇게 생겼어. C에도 앙금 생겼어. D에도 앙금 생겼어. 근데 E도 생기고 F도 생겼지만 D, E, F는 앙금 높이가 똑같아요.
그죠? DEF는 앙금 높이가 똑같네. 자, 이게 왜 그러느냐라는 거지. 앙금 높이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정해져 버려요. 왜 그러겠니? 아이오딘화 칼륨의 아이오딘화 이온과 질산납의 나비온이 결합해서 앙금이 되는데, 보면은 6mm 다 반응에 참여했으면은 모든 입자들이 이렇게 다 앙금이 되는데 참여했던 거야. 그런데 얘가 8이 들어왔어. 근데 여기 반응에 참여할 아이오딘화 이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얘가 10이 들어와도 반응에 참여할 아이오딘화 이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비온이 남아도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앙금 높이가 일정해지는 거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니? 얘네들의 부피비가 1대1이네, 그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이온들의 결합 비율도 일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는구나 라는 거죠. 부피비가 1대1이 됐을 때가 모두 다 반응에 참여하고 끝. 그러면 야 봐라, F를 앙금을 더 높이고 싶어. 뭘 더 집어넣어? 여기선 아이오딘화 칼륨을 더 집어넣어야죠. B의 앙금 높이를 높이고 싶어. 그럼 뭘 더 집어넣어? 질산납을 더 집어넣어야죠. 이런 거야. 알겠니? 자,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는구나. 이거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는구나.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데요. 조금 어렵죠?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어디까지만 풀어보시냐면은요. 어디 보자. 기체 반응의 법칙 전까지 풀어보셔야 돼. 기체 반응의 법칙 전까지. 그러니까 24번까지 풀고요. 24번까지 풀고 우리 채점하도록 하자. 오케이? 자, 역시 또 문제 풀어주세요. 24번까지. 우리 아직 기체 반응의 법칙은 안 했어. 다음 주에 기체 반응의 법칙과 뒤에 거 할 거야. 그러니까 문제 24번까지 지금부터 잠시 멈추고 풀어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보자. 다 풀었죠? 자, 꼭 풀어보셔야 돼. 24번까지 풀어보고, 잠시 멈추고, 안 풀어봤으면 빨리 잠시 멈추고 23번까지 꼭 풀어봐. 모르겠는 거 별표 치고 설명을 들어보고, 설명 듣고도 모르겠으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카톡으로 질문해줘야 돼. 오케이. 자, 1번 보자. 자, 1번에 보시면 1번에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이 같다. 맞죠? 자, 2번은요. 화학 반응에서 성립하지만 물리변화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물리변화에서도 성립이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변화나 물리변화나 다 성립이 돼. 그럼 화학 변화에서만 성립되는 건 뭐였어?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니은 틀려. 자, 그 다음에 강철솜의 연소 반응에서 질량분이 성립한다. 그쵸? 기체 반응생 반응은 닫힌 용기에서만 질량 보존이 성립된다. 이거 이제 굉장히 많이 틀려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닫힌 용기에서만 질량이 똑같았잖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닫혔건 열렸건 질량 보존은 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보여지는 거가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뿐이지, 닫혔건 열렸건 질량 보존은 성립이 된다야. 그래서 리을은 틀린 거야. 그래서 리음은 맞고요. 그래서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에는요. 질량분이 성립하는 까닭. 아까 뭐라 했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뭐가 똑같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였죠. 자, 3번은요. 탄산 나트륨 30g에 염화칼슘 수용에 30g을 넣었더니 흰색 앙금이 됐다. 앙금 누구야? 탄산 칼슘이죠. 이거는 그냥 앙금이 뭔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탄산 칼슘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혼합 용액의 전체 질량은 얼마야? 얘 지금 30g과 얘 30g 했으니까 전체 질량은 얼마야? 60g이죠. 자, 앙금은 탄산 칼슘이고요. 전체 질량은 60g이 돼요. 그 다음 4번에는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 수용액을 섞었어요. 질량 변화에 알아보는 세럼이다. 옳은 것은 그랬네.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앙금이 생성되는데 그때 앙금이 누구야? 바로 염화은이죠. 그래서 2번, 3번이 되고요. 자, 5번에는 탄산 칼슘 100g과 요거 100g과 염화수소 73g이 반응을 했는데 염화칼슘이 111g 나왔고요. 이산화탄소가 44g 나왔으면 자 그럼 요거 더한값에서 요거 더한값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물은 18g이구나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6번 보자. 얘네 둘은 닫혀있죠. 그러니까 질량이 똑같겠죠. 근데 얘는 열려있죠. 우리가 탄산칼슘에 묽은염산 반응하면 무슨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는 만큼 질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가와 나는 같은데 다는 질량이 감소돼요. 이렇게 돼야죠.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은 그렇죠. 3번에 가나에서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에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 반응 전후에 이거 묽은 염산의 마그네슘이면 무슨 기체 발생한다 그랬어? 수소기체 발생한다 그랬죠. 수소기체. 그죠? 자, 근데 지금 뭐야? 둘 다 닫혀있는 상태죠. 둘 다 닫혀있는 상태니까 질량 변화는 없겠죠. 수소기체 발생한다 맞고요. 그 다음 총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열었으면 질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기억미음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자, 강철솜을 연소시키면 뭐예요? 산화 처리된다 했죠? 산화 처리되면 산소가 결합하는 만큼 질량이 증가한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9번에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가해 질량은 다해 질량보다 크다. 반대죠. 다해 질량이 더 커요. 왜요? 산소가 결합한 만큼 질량이 증가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자, 그 다음 10번에는요. 자, 10번에는 열린 공간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이 같게 측정되는 것. 열린 공간 나왔네. 자, 설탕과 물을 녹일 때 이거 물리변화잖아. 이건 연료권 다쳤건 그냥 설탕물이 되는 거니까 상관없죠. 그죠? 자, 그 다음 그래서 1번 맞고요. 수출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재가 남으니까 질량이 감소하겠죠. 구리를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산화구리가 되잖아요. 산화구리가 되는 만큼 질량이 증가하겠죠. 탄산수소 나트륨 가열하면 뭐야?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한다 그랬죠. 기체가 날아가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앙금 생성 반응이죠. 앙금 생성 반응은 열려있는 상태에서도 질량이 보존되죠. 날아가는 게 없잖아. 그래서 1번, 5번이 돼. 자, 그 다음 11번은요. 열린 공간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의 질량 변화가 나머지 될까? 다른 것은 자, 1번은 감소하죠. 2번도 감소하죠. 근데 3번은 어때요? 증가하죠. 4번은요. 이거 뭐야? 물과 산소로 분해된다 그랬죠. 그래서 산소 날아가니까 감소하죠.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 넣으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얘도 역시 감소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요. 성립되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어떨 때만 물리변화에서 성립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3번이죠. 그 다음 13번에는요. 자, 상대적 질량이 원자 1개당 상대적 질량이 수소가 1이고 산소가 16이야. 근데 여기 수소가 2개지, 산소 1개지. 2대 16, 즉 1대 8이고요. 얘는 2대 2네, 즉 개수비로는 1대 1이지. 그래서 1대 16이 되는 거예요. 질량비가. 수소 대 산소의 질량비가. 자, 그러면은 가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 질량비 1대 8 맞죠? 그 다음에 나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원자수비는 개수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1이죠. 둘이니까. 자, 그 다음 나는 성분 원소의 종류가 같으므로 같은 물질이 아니죠. 이거는 물이고 이거는 과산화수소예요. 우리 목마르다고 과산화수소 마시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성질 달라. 자, 그 다음 가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므로 다른 물질이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자, 14번에 보시면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한 개당의 질량비가 탄소가 10이고 산소가 16이니까 탄소 대 산소의 질량비는요. 탄소가 10이고요. 산소가 몇 개 있어? 2개 있죠? 2 곱하기 16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계산하면 몇 대 몇? 3대 8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번에는요. 에이구, 15번에는, 자, 질소 28g이 충분한 양의 수소와 반응해서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질량. 질소 대 수소의 질량비를 구해야 되네. 질소 한 개가 14고, 수소 한 개가 1인데, 질소 한 개가 14고, 수소 한 개가 1인데, 수소가 3개 있잖아. 14 대 3이네. 얘가 28이 있대. 그럼 얘 몇 있어야 돼? 그렇죠. 6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암모니아는 몇 g이야? 28 더하기 6이니까 34g이 되겠네요. 그 다음 16번에는 자, 볼트 20개가 있어요. 너트 36개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차이가 이게 2개씩 결합하죠. 그죠? 그렇다면 요거 2개씩 결합하면은 볼트가 20개 있을 때 너트는 40개 있어야 되지만 36개 있잖아. 그럼 얘가 36개 있을 때 볼트는 몇 개만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거에 이게 2개씩 결합하니까 나누기 2 해주면 18이죠. 18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볼트 몇 개가 남아요? 2개가 남는 거죠. BN2는 몇 개 만들어요? 18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니? 자, 그렇다면 볼트, 너트를 각각 10개씩 사용해서 BN2를 만들었대요. 자, 볼트가 10개 있고 얘가 10개 있어. BN2 몇 개 만들어요? 5개 만들죠. 누구 때문에? 너트가 10개밖에 없잖아. 볼트 5개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볼트 10개의 질량이 20이라는 얘기는 한 개당 2g이라는 얘기지. 한 개당 2g. 그죠? 너트 10개가 15g이라는 얘기는 너트 한 개당 1.5g이라는 얘기죠. 근데 너트가 몇 개씩 붙어? 2개씩 붙여. 그러니까 2대 3의 질량비를 갖게 되는 거야. 볼트 한 개에 너트 2개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질량비가 2대 3이 되는 거죠. 알겠니? 한 개, 각각의 질량을 구한 다음에, 한 개씩의 질량을 구한 다음에 몇 개씩 결합하는지 그 결합 비율을 가지고서는 질량비를 따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8번은요. 자, A가 25개, B가 40개 있어요. 그래서 A, B2를 만든대. 그러면 B가 2개씩 붙어야 되니까 A는 20개만 있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A to B를 총 20개 만들 수 있는 거죠. 됐니? B 40개가 20g이래요. 그러면은 A, B2가 전체 질량이 30g이래요. 그러면 A와 B의 질량비는 몇이겠어요? 자, A, B2가 전체 질량이 30g인데 B 40개가 20g이야. 오케이? 40개 다 썼어? 안 썼어? 썼지. 그러니까 A는 몇 g만 반응에 참여해서 10g이지. 그러니까 A와 B는 10대 20, 즉 1대 2의 질량비를 갖게 되는 거야. A, B2를 만들 때는. 알겠죠? 그 다음 19번 해보자. 에라이, 팔을 줘야.
자, 그럼 이제 19번 보자. 자, 19번에 보시게 되면 구리와 산소를 결합을 했대요. 그래서 구리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져? 산화구리가 되는 거지. 근데 구리 2g이었을 때 산화구리가 2.5가 됐어. 그럼 산소는 0.5 붙었지. 4였을 때 5g 됐어. 산소는 1g 붙었지. 몇 대 몇 대 몇? 4대 1대 5. 그럼 산화구리가 20g을 얻으려고 그래. 4배죠. 그럼 산소는 4g 필요하겠네. 19번에. 그래서 1번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 구리의 질량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뭐야? 비율이죠. 비율. 질량 B. 그죠? 자, 그래서 구리와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은 구리의 질량이 증가할수록 산소의 질량도 증가하지. 틀렸죠? 근데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라든가 구리와 산화구리의 질량비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은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마그네슘이 됐대요. 질량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산화마그네슘 24g을 완전히 연소시킬 때 마그네슘 24g을 완전히 연소시킬 때 산화마그네슘은 지금 봐봐. 3대 2죠. 3대 2대 그럼 산화마그네슘 5 되겠지. 얘가 24g이 있대. 그럼 산소는 몇 그램 필요할겠니? 응? 산소는 몇 그램 필요하겠어? 3,8이 24니까 2,8이 16. 16g 필요하겠네? 그러면 산화마그네슘은 40g 나오겠네?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2번에요. 물을 합성할 때 반응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물어보는데,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수소가 0.1이 남았대요. 나오잖아? 그럼 이거 0.1 빼고 생각하셔야 돼. 반응하지 않은 거는, 남는 기체는 반응하지 않는 거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거니까, 빼고 생각해야 돼.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8이죠. 자, 1대 8이야. 그렇다면, 그래서 1대 8의 질량비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뭐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죠.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에 알맞은 말, 1대 8이잖아. 자, 1대 8이니까, 여기 0.4야. 그럼 여기는 3.2가 돼야지. 그럼 남은 거는 산소가 0.2가 남아야지. 산소 0.2 남아요. 그죠? 기억은 산소 0.2, 뭐 2번밖에 없네. 2번이 다르죠. 요거는요, 산소 0.2가 남았대요. 0.6이야. 6, 8이 48이니까 2가 남으려면 여기 5.0이 있어야 되겠지. 자, 마지막 24번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 지금 C와 같은 농도의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을 더 넣으면 은근 높이가 증가. 지금 여기선 질산납이 부족한 거잖아. 질산납을 더 집어넣어야지 앙금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다음 주에 할게요. 24번까지만 풀고 채점하고 모르는 거 카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돼.